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제 올해 금리를 4-5번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그쵸.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왜냐면 슈퍼개미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시는데 예. 그 모시는 그런 시점이 공교롭게도 상당히 좀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예. 시점인데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뭐 상담도 해주시고 예. 또 이제 궁금한 거 또 다른 분들이 여쭤보면은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덕담을 해주실지 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사실 한 작년 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2,800대 초반을 코스피 기준으로 예. 찍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3,000까지 다시 갔다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예.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예. 뭔가 연준의 그런 긴축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좀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장이 안 좋다, 장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장이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 애써 외면했다? 약간 왜냐면은 최근에 사실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우리가 충분히 경험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뭐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가 흔히 뭐 대형 마트를 갔을 때 장을 봤을 때 뭔가 몇 개 안 산 것 같은데도 예상 금액보다 훨씬 뛰어넘다든지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큰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좀 억울하게 좀 덜 올랐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어떤 경기의 어떤 흐름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서 네네.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저금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네네. 실제로 미국은 그 자국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본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아마 미국 중앙은행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물가 상승 지수가 7%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네. 야, 그거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7%?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7%라는 거는 발표를 했을 때 7%라는 거는 실제로 체감했을 때는 저는 10%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돈은 가만히 지금 만약에 저금이 돼 있으면은 물가가 7%가 올라서 내 돈이 쪼그라드는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임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뭐 작년과 올해 그렇게 내 임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7%가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화폐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약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풀면서 경기를 계속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지켜볼 것이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7%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방치해버리면 이제 10%가 돼버리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또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장주적인 관점에서 네. 플랫폼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 그리고 바이오, 뭐 그린 에너지, 네네. 뭐 그 기타 외에 이제 테마 주식 뭐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 거죠. 이제 유동성이 계속 화랑일 때는 네네. 이게 이제 잘 뭔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싸지만 그래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금리가 왜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아무래도 덜 풀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이미 시장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기는 좀 힘들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익절. 왜냐하면 이미 성장주는 과거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아니면 이제 조금씩 물량을 조절하거나, 근데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겠죠. 왜냐면 지금 굳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주식 한꺼번에 사는 게 보다는 아마 천천히 뭔가 상황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나 아마 지켜보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등을 했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잘 네. 버티고 있죠, 지금. 그리고 왜냐면 그 과거에는 이제 약간 찬밥 심세였거든요. 네네. 은행이 사실은 배당을 한 4%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네. 화랑장에서는 네네. 에이 배당 3-4%가 약간 그렇죠. 네네. 이제 여름일 때, 봄 여름일 때는 이제 네네. 이제 관심이 없다가 네네. 이제 약간 찬바람이 부니까 네네. 이거라도 어디냐 약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기존에 실적이 좋았던,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받쳐주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전자라든지 뭐 LG이노텍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지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뭔가 장세가 하락이 시작됐다, 장세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면은 뭐 계속해서 내 자산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심리적으로도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너무 팔고 싶거든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또 비싸게 사서 싸게 이제 팔아버리는 약간 슬픈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장이 하락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뭐랄까 유동성이 축소됨으로 해서 어떤 기대 심리가 빠지고 있고, 기대심이 빠지면은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 위주로 이제 자금을 이제 이동을 시키고, 이제 과거에는 3-4% 이제 그 배당이 무슨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으로 네네.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성장주는 약간의 이제 약세가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시장이 뭔가 겁이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은, 이렇게 좀 금리가 올라갈 때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모을 만한 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또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네네. 이제 이렇게 유동성 화랑장에서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식이 과도하게 올라간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2차전지나 카카오, 네이버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2년, 3년의 시간이라는 조금만 롱 포지션으로 봤을 때 과연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꺾일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전기차 이제 계속 확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네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은 보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기서 꺾여서 이제 뭐 계속 떨어질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뭔가 조금 더 객관적인 시장에서 투자를 아주 뭐랄까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이제 공포심도 줄어들고, 이제 투매,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겁이 나서 투매를 한다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 투매를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 예. 그런 리스크 때문에 주식 가격이 막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사실 그 전례 유동성, 뭐 예. 저금리 그런 상황이 만들어낸 엄청나게 그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 끝나고 예.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정상으로서의 회귀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 좀 상식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고게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네. 주식이 뭔가 하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네. 갖고 있는 주식을 막 다 팔아버리고 싶은 네네. 약간 충동이 느껴지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뭔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과연 가격을 떠나서 이 산업이 2-3년 뒤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가? 네네. 왜냐하면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는 또 언제든지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지금 작년에 물가가 7%가 올라갔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중앙은행장의 어떤 이제 감정을 대입을 해보면 네. 저는 중앙은행의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아마 작년에 7%였기 때문에 올해는 2%만 떨어뜨리자. 아, 5%까지만 올리자.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상황에서 이게 한번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도 포지션도 있고 그 다음에 품매수 같은 그러니까 네네. 주식이라는 거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빅테크가 거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네. 이제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또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미국 시장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제 올해 금리를 4-5번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장이 많이 조금 더 하락하면 약간 4번, 5번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3번만 올려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시장을 좀 이제 완만하게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에 대한 성장성은 네네. 뭐 누구도 지금 뭐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네네. 주식은 충분히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충분히 성장성이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파월 의장의 마음을 좀 대입을 해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유례 없이 너무 심하니까 예. 분명히 이제 잡긴 잡아야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메시지를 세게 던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주가는 사실 그 주인 따라 나와서 산책하는 강아지처럼 예. 갈 때는 또 엄청나게 갔다가 예. 올 때는 또 엄청나게 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그러면. 변동성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 자체를 즐기기가 어려운 게 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즐길 수가 없는 게 이제 떨어지면은 뭐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죠. 이게 올라도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또 이거를 왜냐면 주식이 오르면은 또 약간 떨어지는데 오르면 그때 팔았어야 됐나? 그렇죠. 언제 떨어질까? 팔라니까 더 오를 것 같고. 예, 그런 그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익숙해지는 약간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약간 연준에서 기존의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약간 좀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는 그쵸.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왜냐면 지금 시장을 무너뜨려 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사실 때문에. 뭐 득이 되는 게 없죠. 예. 네. 아무런 득이 안 되고 네네. 사실은 이제 주식이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게 부러울 수도 있는데 미국 안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아마 너무 많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러니까 임금은 내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주위의 부동산이라든지 전체적인 물가는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제가 이제 늘 어떤 비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식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는 네네. 어렵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네네. 지금 거래가 정지됐지만 네네.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그게 이제 증시로 베네수엘라 증시가요? 예, 그것도 몰랐네요. 베네수엘라가 하게 되는 거의 뭐 한 50배? 엄청나게 상승을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증시가 상승하는 만큼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GDP라든지 어떤 생산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결국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GDP와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뭐 주식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은 언제든지 약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에 미국 지수가 7%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물가 지수가 7%. 물가 지수가 7%였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이 여기서 신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그렇게 네네.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